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요, 엠보의 깊이입니다. 엠보의 컬이나 라인, 균형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스스로가 캐칭을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지만, 도대체 엠보의 깊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엠보의 깊이, 저도 이 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엠보대는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엠보 칼은 또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손의 압이나 라운딩, 컬에 있어서의 테크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제가 엠보대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의 아이디어로 제작을 직접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나무 부분이나 또 클램프, 여기를 클램프라고 하죠. 클램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제작 의뢰를 한 겁니다. 전 직업이 금속에 속해져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금속 소재에 있어서도 조금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고 손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있는 그런 금속을 선택했습니다. 백금 도금을 했고 단단한 동소재로 썼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동으로 이제 백금 도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장을 한 거고, 나무로 한 이유는 사실 땀이나 미끄러움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립감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엠보대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든 게 최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엠보대를 살려고 해도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였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제가 쓰려고 만든 엠보대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5년간 꾸준하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의 재질이 원체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쓰다 보면은 손에 맞는 이 느낌이 갈수록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그리고 나무의 소재가 수분과 유분이, 내 손에 있는 유분이 같이 흡수되면서 쓰면 쓸수록 색깔도 이뻐지고, 그리고 손에 있어서 그립도 편안해지는 그런 엠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게감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됩니다. 딱 들었을 때 그냥 손에 탁 감기는 느낌의 엠보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엠보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줄자입니다. 제가 줄자로 대략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 손, 그러니까 남자 손에 비하는 게 아니고 여자 손의 손 크기에 비하자면 전체적인 둘레는 한 3cm 정도 됩니다. 파이로 따지자면은 전체적인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두껍기는 해요. 그래서 딱 맞는 파이는 아닙니다. 1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일반 시중에는 이거보다 두꺼운 거, 얇은 거 종류별로 많지만, 저는 제일 알맞은 표준 둘레가 1cm 정도일 거라 생각하고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잡았을 때 무게감이 앞쪽이 약간 좀 쏠려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서 툭 떨어지는 느낌의 펜대보다는 딱 들었을 때 무게감이 뒤보다 앞이 약간 너무 가벼운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었을 때 막 손가락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플 정도의 무거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도구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많이 팔려고 유튜브 강의할 때 이걸 홍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다른 거를 찾아보고 써봐도 제가 만든 엠보대만한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구는 이렇고, 그럼 이 도구에 맞는 또 칼이 있지 않습니까? 엠보 칼. 그러면 기초하시는 분들, 특히 기초나 아니면 경력자시거나 내 손은 신이다 할 정도의 자신감 있는 그런 원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 니들의 크기는 솔직히 넓이죠? 넓이가 엄청 넓다고 해서 나는 넓은 게 항상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 넓어봤자 21mm, 그죠? 21 정도의 21p 정도의 니들
넓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17, 16, 14 그 정도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18mm입니다. 18. 그러니까 18P의 니드를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이죠. 17, 18. 그죠? 제가 좀 적어서 본다면 우리가 엠보 니들이 보통 14, 11도 있습니다. 9도 있고요. 그죠? 16, 17, 15는 잘 못 봤어요. 그죠? 잘 없고 18, 21, 뭐 20도 있겠죠. 중간에. 예, 중간에 뭐 15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차이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 17은 거의 니들의 피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피의 굵기입니다. 왜 이게 하나의 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니들이 모여서 17, 18, 뭐 17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피 자체가 얇은 게 있고 또 두꺼운 게 있어요. 그죠? 얇은 게 모여서 17이면은 두꺼운 게 모여서 16보다 17이 훨씬 더 16P가 얇은 걸로 16개가 꽂혀 있고, 그리고 두꺼운 걸로 14P를 만든들 16P나 14P나 너비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미리수를 정하는 거죠. 20mm, 18mm. 그죠? 이 미리는 니들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P는 니들 전체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그럼 니들의 회사에 따라서 이 니들들이 얼마나 굵은 걸로 몇 P의 개수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18P긴 하나 미리수가 얇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선호를 하냐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P는 사실 정말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11, 14P도 씁니다. 근데 100%로 봤을 때 11, 14P는 거의 한 뭐 10% 아래때 잘 쓰는 일이 없죠. 근데 16P나 17P 같은 경우는 통상 많이 쓰고, 18P는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을 때는 17P보다 오히려 더 얇아 보이기 때문에 18P를 얇은 니들의 18P를 많이 쓴다는 거죠. 거의 17, 18은 90% 이상 씁니다. 얇은 눈썹을 하거나 여자 눈썹 중에서 전체적인 두께감이 얇은 눈썹 할 때는 16P를 또 많이 쓰기도 하죠.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얇은 미리수의 니들을 몇 개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넓고 뭐 좁고는 어차피 니들의 두께가 두꺼운 걸로 21P를 한들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라운딩을 할 때 불편하진 않겠죠. 심지어 미리수가 뭐 18mm, 18mm도 있을 거고 20mm도 있을 거고 25mm도 있을 거고, 그죠? 25m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남자 눈썹을 할 때도 쓰죠. 근데 그런 걸로 21P를 했을 때는 굉장히 넓어서 사실상 앞쪽으로 라운딩 할 때 기초하시는 분들은 라운딩이 뻗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얇은 걸 쓰는 게 좋겠죠.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18P 쓰고요. 그럼 니들을 한번 개봉을 할 때 항상 뒤쪽으로, 그죠? 니들이 손상되지 않게끔 개봉하고, 엠보데의 전체적인 미리수는 보통 20mm가 기준적으로 들어가게 제가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25mm는 약간 좀 빡빡하긴 하나 들어갑니다.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사선으로. 그리고 전체 엠보 칼의 전체 반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너무 끝부분만 있으면 탄력은 있으나 라운딩을 할 때 이 길이감 때문에 깊이 조절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 정도까지 넣어서 잡고 돌립니다. 자, 이렇게 고정, 그죠? 흔들리지 않게 고정 꽉 쫓고, 그 다음에 손에 잡았을 때 그냥 어떤 펜으로 글을 쓰는 듯한 그립감으로 손에 잡습니다. 자, 이제 고무판을
하나를 꺼내고요.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고무판 연습을 하는 거는 스킬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무판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눈썹 결이 있는 고무판도 있고 또 디자인만 있는 고무판도 있고 이렇게 민무늬의 고무판도 있습니다. 깊이를 스스로가 느끼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기에는 사실 특히 기초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사실 모르고서 그냥 연습을 막무가내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습관들이 나중에 실전 데모에서 깜짝 자기도 놀랍니다. 그죠? 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거나 깊이감이 너무 얇아서 색이 다 빠져버린 거나 그리고 라운딩을 할 때 눕혀서 라운딩을 해가지고 다 퍼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세워서 했는데 세우는 것만 생각해서 손에 압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건 감당이 안 될 만큼 색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기초하시는 분들이 거의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도구에 대한 거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프린트가 있는 고무판이든 아니면 그냥 민무늬 고무판이든 준비하시고 항상 니들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색소 컵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는 조금 짙은 감이 있는 연습용 색소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은 쓰시지 마시고요. 블랙은 이렇게 하고 나면 닦고 치우고 하는 게 너무 지저분해지고 눈썹 색소 중에서 이렇게 약간 다크한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 색소가 금방 말라요. 마르기 때문에 윤활제 중간중간에 투입해서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니들은 한 3쌍 정도는 새 걸로 쓰시고 또 새 쌍을 다시 할 때는 아깝지만 다시 새 거를 꺼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감을 알려는데 계속 달아 빠진 니들을 계속 고무판에다 긋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니들로 되어 있는 칼인데 오래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거를 계속 꺼내가면서 니들의 느낌을 끝부분의 느낌을 손끝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라운딩을 할 때. 그래야 내가 깊이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네 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지 이게 한 10개 한 판을 다 하시고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무뎌져서 내 손에 힘을 더 막 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니들이 다 갈라지고 스스로가 막 다 핀이 어긋나 버리고 그러는데도 라운딩 연습만 한다고 예쁜 엠보의 결국은 우리는 고무판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직접적인 눈썹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되기도 전에 그냥 결만 이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잘 그려도 결국은 깊이감에서 실패를 하면은 만족스러운 결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서 아깝더라도 꼭 3쌍 이상은 니들 같은 걸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그냥 결 연습을 할 때는 한 줄씩 우리 원장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되어가면서 한 1.5cm씩 주고서 줄을 그어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눈썹을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약간 실물보다 고무판에 할 때는 초보분들은 살짝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보다도 좀 더 딱 정확하게 실물 크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을 때 고무판 자체가 말랑말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느낌의 칼의 느낌에 있어서 피부보다는 텐션이 덜 지어지고 텐션이 거의 없죠. 이렇게 잡아당겨야 텐션이 있는 거죠. 근데 피부는 이렇게 짱짱하지 않잖아요. 특히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텐션을 잘 줘야 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또 분들은 너무 텐션을 많이 주다 보면 라인이 이쁘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텐션의 정도는 빵빵하게 잘 줘야 되는 분들이 있고, 좀 너순하게, 중간,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텐션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빵빵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텐션을 주고 나서 깊이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내가 일단 앞쪽은 하나, 둘 항상 얘기하죠. 이마 쪽부터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이 받쳐주는 역할, 그리고 색소는 그 중간에 손가락이 살짝 사선으로 나를 보는 방향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리고 잡았을 때 제가 그랬죠. 연필을 쥐는 것 같이 그냥 짚니다. 편안하게 볼펜 필기를 하는 것처럼 쥐고, 우리가 라운딩을 할 때 제일 손끝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죠? 맞아요. 엄지입니다. 엄지가 가장 손에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쳐주는 역할은 어디? 그죠? 중간. 그죠? 중간에서 기둥이 되는 거죠. 중간 기둥. 그리고 옆에서 서브를 해주는 손가락은 이 손가락이 되겠죠. 서브 역할을 하는 손가락. 그리고 힘을 주면서 라운딩을 하는 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기둥이 되는 손가락. 그런 다음 옆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가 평이고 작고, 길이 조절은 이렇게 너무 길게 잡으면, 그쵸, 당연히 흔들리겠죠. 많이 흔들리겠죠. 꿀렁꿀렁 흔들리게 되겠죠.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잡으면요, 컬 자체가 나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직각으로 세워서 하라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보려고 반대로 직선으로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눕혀서 라인을 긋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무판에 연습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라운딩을 하게 되면은 고무판이야 퍼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피도 안 나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우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각도, 자, 이렇게 짧게 잡아버리면 안 보여요. 그렇다고 멀리 잡아버리면 흔들려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감으로 딱 균형감 있게 잡습니다. 잡고 서브 역할을 하는 손가락으로 받치고, 그런 다음 자, 가운데 손가락에 기둥이 되어 엄지가 조절을 해서 라운딩을 긋는다고 했죠. 그죠? 흔들리지 말고 긋는다고 했죠. 그리고 서브 역할을 하는 손가락. 그럼 더 중심이 잘 맞겠죠. 안정된 라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새끼를 간혹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가운데 손가락이 중심이 아닌 새끼로 들어서 라운딩을 할 때 돌려요. 콤파스처럼. 근데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깊이감에서.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이, 이제 베테랑 분들은 그대로 연습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서 연습을 한다거나 새끼를 들어서 연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된 라운딩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끝부분을 살짝만 묻혀서, 살짝만 묻혀서 직선. 그러니까 계속 순서를 외워요. 자, 끝부분만 살짝 묻히고, 수직을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한 다음 자리는 잘 잡았는지 자꾸 본인이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 딱 대었을 때 너무 끝부분에 엠보의 칼 끝부분을 대어서 라운딩을 하려고 하면은 앞부분이 찍히겠죠. 깊이감은 더 많이 들겠죠. 왜냐면 바닥 면적이 엠보 칼의 면적과 닿았을 때 너무 좁아지면 피부에 깊숙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탁 대었을 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뒤에 라운딩에서 어떻게 해요? 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쪽은 진하게 퍼지게 들어가고 뒤는 잘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넓게 들어갈까봐 중간에서 놔버리니 한 이틀 지나면 눈썹의 두께가 살짝 또 좁아지는 건 맞는데 터무니없이 반절 날아가 버리는, 너무 좁아지는, 그리고 양쪽 디자인이 달라져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력자, 조금 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맞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깊이 조절을 일정하게 가려고 한다면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직. 잡았을 때 끝부분이 아닌 뒤에서 3분의 1 지점을, 그러니까 사선 니들에서는 거의 중간 앞쪽에 있는 배,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손톱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부분,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작으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을 바닥에 닿입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라운딩을 할 때 엄지 잘 보세요. 엄지 위에서 천천히 할게요. 자, 돌립니다. 돌아가면서 끝까지 디자인 있는 오버선 라인까지 나가겠다라고 규칙을 세워놨으면 오버선 라인까지 들어가고, 아니면 두께감이 있어서 안쪽에서 멈춰야지 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룰대로, 본인이 정해놓은 룰대로만 멈추시면 됩니다. 똑같은 힘과 똑같은 라운딩의 느낌으로 똑같이 수직으로. 그러면 일정하게 남습니다. 웬만한 다른 이유 아니면, 특별한 이유 아니면, 그리고 라인이 퍼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습관을 다르게 들여서 연습을 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세요. 라운딩 하는 거, 엠보 긋는 게 쉽지는 않죠. 가장 힘들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오히려 뭐 머신이나 뭐 수지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테크닉이, 근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요, 엠보가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쉽다라고 하시는 건 습관만 잘 들이고 잘 남고 한다면 솔직히 입체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건 엠보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엠보 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똑같이 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잡고 똑같이 돌립니다. 자, 이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선이 눈썹의 두께에 따라서 전체적인 눈썹의 선이 제일 긴 선으로 따졌을 땐, 지금 있는 눈썹은 좀 두꺼운 눈썹을 한 올라간 일자 눈썹의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긴 선을 잡았을 때는 라운딩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7 정도 센티미터가 나오네요. 긴 선이니까. 그럼 중간선은 뭐 그죠? 1cm 안 나오겠죠. 중간선은 그보다 더 짧겠죠. 근데 두꺼운 눈썹이라 따졌을 때, 근데 이거보다 이게 좁은 눈썹이다. 그죠? 이제 보통 이제 이 정도. 그죠? 이 정도잖아요. 그죠? 이건 많이 두꺼운 거고, 지금 고무판에 한 거고, 이때 긴 선을 할 때는 누워져 있는 선이라도 1.2 더 누워져서 나온다? 그럼 1.3, 뒤에서 내려가는 선은 한 1.5에서 6? 이 정도가 평균 되겠네요. 그죠? 두꺼운 눈썹은 더 나가겠고. 그러면 센치에 따라서 라운딩의 흐름도, 자, 길이도 보시면 작고, 자, 라운딩 합니다. 작고, 라운딩을 돌립니다. 돌리면 여기에서 시작점이에요. 자, 돌립니다. 돌렸을 때, 자, 엠보의 각도가 화면으로 보였을 때,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 바퀴 들어가지 않죠. 그죠? 아까 제가 엠보 전체 둘레를 3cm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눈썹의 전체적인 두께에서 긴 선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긴 선입니다. 중간선 말고 긴 선 들어갈 때 1.3 정도, 1.2 정도, 짧은 사람은 1cm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그럼 전체적인 엠보대를 돌렸을 때 반 이상을 돌립니다. 자, 반 이상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판에 넣었을 때 딱 닿여서 라운딩을 돌리면서 여기에서 딱 이 시점에서 누르게 됩니다. 밑으로 쿡 누르게 돼요. 어디 부분이냐? 자, 지금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각인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엠보에 대해서 왜 나는 가운데는 퍼지고 끝부분은 빠지고 앞쪽은 찍혀서 또 퍼지나, 아니면은 앞쪽은 너무 찔러서 혈액이 나서 빠지는지, 결국 가운데만 남더라,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끝부분만 빠지고
앞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퍼져 있더라. 어떤 분은 여기는 남아 있는데 중간은 빠지고 끝부분만 남더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앞쪽이 보통 많이 퍼지는 경우, 빠지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퍼지는 경우는 니들을 너무 세워서 눌러서 당겨가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새끼 손가락을 들고서 중앙을 라운딩을 할 때 앞쪽을 콕 찔러가면서 힘을 주고 라운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제가 항상 전에도 유튜브를 할 때 자, 다이자마자 생각을 눌러서 갈 거야 하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자, 갑니다. 다이자마자 가야 돼요. 그래야 선이 골고루 들어가요. 자, 생각을 다시 깊이감 조절을 다이자 나 갈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게. 그대로 다이는 대로 라운딩만 잘하고 텐션만 잘 주시면 선이 퍼질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자,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손도 약간 떨리고 손에 힘을 많이 줍니다. 어디다가? 엄지. 여기에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이 엠보데를 확 누르면서 가요. 자, 수직인데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모든 초점이 아래로 쏠려버려요. 누르면서 가게 되면 이게 힘 조절이 완전 파여서 거기에다가 내가 보려고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누른다 그러면 니들이 다 아작이 나면서 깊이감이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피부다 그러면 다 퍼져버리거나 그죠? 퍼져서 아니면 깊이 조절 때문에 색이 전체적으로 다 변할 수밖에 없거나 다 빠져버리거나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자마자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자, 어디로 갈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될게 가자 하고 라운딩을 그대로 부드럽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을 좀 줬는데 끝에서부터 당겨가지고 이 라인을 이쁘게 해야지 뭔가 모의 모양이 참 뭔가 입체감 있게 이렇게 막 당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자인에서도 어긋나지만 이건 테크닉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길이감 조절을 그만큼 하시는 경력자분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분들이 경력자분들 하시는 거 보고서 이 땡겨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냥 초보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서 나요. 그래도 끝부분은 얇아집니다. 차라리 퍼진 이렇게 끝부분이 오버가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확한 깊이감이 더 낫고 나중에 빠지고 나면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냥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운데 푹 들어가시는 분들 어떤 성향이냐면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무서워서 다이자마자 가기는 갔어. 근데 가운데부터는 라운딩을 하면서 원래 왜 운전할 때도 약간 앞이 돌아가는 코너링에서도 뭔가 힘이 확 주어지잖아요. 몸이 쏠리면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라운딩을 할 때 뭔가 힘을 주려고 라운딩을 하면서 엄지에다가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러면 가운데만 푹 들어가요. 그러면서 라운딩을 하면서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은 누르듯이 빼요. 자, 이런 습관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엠보의 깊이감 연습에서는 정말 제일 안 좋은 사례입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기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앞부분은 괜찮게 갔는데 라운딩을 돌리면서 눕히면서 앞 끝부분을 찍으면서 올리는 듯한 느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연습이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진짜 사람 피부에서는 앞쪽은 빠지고요. 뒤에는 퍼져 있고요. 끝부분은 뭔가가 눌러져 있는 라인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못 고쳐요. 텐션은 기본이죠. 당연히. 오히려 누르듯이 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15년 전부터 그 엠보가 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활성화 조금씩 되면서 이만큼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뜯으시는 예전에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앞만 봐도 그때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세 번째 배운 곳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엠보의 이 날렵한 결을
결을 표현한다는 거는 제로. 근데 결 표현은 아예 안 돼요. 그냥 색이 잘 남아주길 어떻게? 푹 퍼져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느니 차라리 수지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단 이렇게 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스킬이 좋고 아무리 결을 예쁘게 해도 어떤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체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예쁘게 예술적으로 잘해드려도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피부에 최대한 혈액을 내지 않고 묘하게 색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달래어주는 기법은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최대한 얇은 니들로 해야겠죠. 2.0보다 더 얇은 걸로 살짝씩 달래가면서 레이저를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이거는 엠보의 선을 아예 표현을 못해 그러시는 분들은 단 니들을 지금 2.0이다 그러면 1.5 당연히 이제 퍼지는 걸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중화를 할 때 엠보 라인을 이걸 하나의 색이 변했는데 이걸 머신으로 하기가 좀 그래요. 또 패드링도 힘들어. 나 패드링 안 해봤어.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두꺼운 엠보 니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mm다. 그럼 25mm로 전체적으로 살짝씩 뜯듯이 결마다 색을 전환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엠보로 중화하는 니들 방식이기도 해요. 이때는 또 깊이 조절이 굉장히 얇아야겠죠. 원래 들어가는 엠보 라인의 깊이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들이 대체 반 깊이는 뭐고 엠보의 진짜 깊이는 뭐지? 이걸 설명을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깊이감은 피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에도 없는 거 고무판에 연습해봤자 깊이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엠보는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라운딩을 했을 때의 일정한 깊이감이 바로 답입니다. 피부에 1차 주입했을 때 이 사람 피부가 오른쪽 왼쪽에 눈썹의 피부도 다른데 어떻게 고무판에서의 깊이를 0.012mm야 0.03mm야 0.3mm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 엠보의 깊이는 앞에서부터 뒤까지의 일정한 깊이를 오른쪽 왼쪽을 연습을 하되 너무 빨리 막 이렇게 난 잘할 거야 하고 돌리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넣었을 때 내가 깊이를 일정하게 걷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체킹을 하면서 라운딩을 하시는 게 엠보를 가장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리고 엠보를 연습할 때 독학을 하실 때 요즘에 독학들 많이 하시잖아요. 독학을 하실 때 그냥 많이 한 판을 막 열심히 한 판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걷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라인의 깊이감과 그리고 내가 라운딩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고 있는지 수직으로 하고 있는지 손가락 3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디자인, 양쪽 데칼 이건 또 디자인의 부분인 거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엠보의 깊이입니다. 일정한 깊이. 1차 때 그 고객에게 일정한 깊이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음에 리서치 때 너무너무 일정하게 잘 남았어. 성공한 거겠지만 뭔가 깊이감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들쑥날쑥한 나의 깊이 연습이 아니라 일정하게 했을 때 그럼 좋아 이 사람은 조금 더 이 앞전보다 깊이 해야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깊이감을 체킹을 해야 리터치 때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자, 앞쪽 눈썹은 좀 깊게 뒤에는 내가 힘 조절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리터치 때 왔을 땐 여기는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긴 저렇게 했어야 됐나 에이 모르겠다. 절대 느는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이 될 수 없는 건 지금 나의 엠보 연습이
들쑥날쑥하다. 앞쪽부터 한 컬을 그어도 앞에도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긋는다고 해도 앞눈썹과 뒷눈썹, 이 모든 게 중간, 이게 모두 들쑥날쑥하다. 라고 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연습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정한 깊이를 느껴가면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손가락의 모양, 라운딩, 수직. 또 실전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참고로 앞쪽은 참 예쁘게 잘 됐어. 자리를 잘 잡아서. 근데 뒤에는 뭔가 많이 늘어나고 각도 지고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딱 집어서 뒤에 내렸는데, 내렸더니 뒤에는 너무 깊이 패였어요. 그죠? 깊이 패여서 뭔가 앞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남고 나도 모르게 또 사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은 수직으로 갔다 생각했는데 뒤쪽은 눕혀놓고, 반듯하게 눕혀놓고 내가 옆에서 치는 격이 생깁니다. 자, 요것도 사실 데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인데, 공파는 평면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습할 때는 입체감이 있겠죠. 자, 이렇게 꺾어져 있는 눈썹을 얼굴을 돌려서 평면화 시켜주는, 엠보를 빨리 하는 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천천히 하고, 항상 연습할 때 습관이 텐션 잡고, 자, 옆으로 뒷눈썹은 얼굴을 돌려서 평면화 시켜서 라인 하나하나 그을 때도 앞쪽에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뒤에까지 일정한 깊이감으로 들어갔는지, 수직으로 들어갔는지, 내가 힘 조절을 손끝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선생님이 저봐 손에 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깊이감이 저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투각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그럴 것 같다라는 거의 추측이지, 본인 스스로가 연습을 할 때 가장 예리하게 느낄 수 있고 잘못된 거는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엠보의 깊이입니다. 나중에 결국 실전에서는 이 깊이감 때문에 엠보를 잘했냐,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못했느냐, 이 모든 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원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게 엠보의 깊이감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리려고 방송을 한 건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공파를 너무 많이 파고 내 습관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고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엠보를 하실 거고 이 기법을 가지고 전공 분야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다시 되돌리든 아니면 이 연습을 다시 처음부터 하시든 습관을 잡으시든 꼭 그렇게 하셔야 엠보의 방향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멘붕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습관을 고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정말 요즘에 울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울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개인 카톡을 받는다거나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엠보에 있어서 멘붕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근데 오늘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같이 따라 해보시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